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집값을 얼마나 낮출까입니다. 과연 무주택자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려요. 6.27 대책 이후에 커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보다 과감한 정책으로 집값을 크게 낮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강화에 보유세 인상, 적금주택 등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집값은 기다리면 복이 올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부동산 커뮤니티의 글이나 저희 유튜브 댓글 보셨을 겁니다. 쇼키부동산이 강조하는 핵심 무엇일까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기대하며 폭락을 기다리면요, 결국 큰 후회만 남을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정부에게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못해도 10억은 대출받아서 삽니다. 강남 신고가 이끄는 30대 전문지, 고소득 가구의 상급지 갈아타기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지부터 급등하면서 상급지, 중상급지, 중급지 순으로 상승 흐름이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런 고소득 가구의 상급지 갈아타기, 과연 정부 입장에선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많이 봤던 사례인데 2주택자가 있어요. 두 채 모두 다 중급지에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채를 모두 다 팔고 25억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해요.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아도 12억 초과라서 일부 양도세가 나옵니다. 500만 원. 그리고 투자용 주택은 양도세가 7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갈아탈 아파트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얼마 나와요? 한 8,200만 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세금만 총 얼마다? 1억 5,700만 원. 자,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한다? 내가 타보지도 못한 벤츠가 양도세로 나가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BMW가 취득세로 나가더라. 1억 5,700만 원 세금을 나는 애국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나가겠습니까? 뭐 복비도 나가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나가죠. 가구, 가전 이런 것도 새로 해야 되죠. 만만치 않은 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파트 갈아타기예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가장 웃는 곳, 저는 정부와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년 기사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새 자산 세수 2.4배 증가, 2021년 양도세 등 68조 넘게 걷어. 자, 2025년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 지자체 지방세수 수입이 114조, 취득세 영향 증가 전환, 즉 202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취득세가 많이 이제 걷어졌고, 그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의존도가 커요.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겠습니다. 자, 올 성장률 1.5에서 0.8% 조정 쇼크,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 발목 잡았다. 자, 부동산 시장 침체 폭염까지 건설 고용 최악 한파, 부동산 침체에 흔들리는 가구업계까지 성장률 상승과 고용 확대, 가전가구,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까지 다 여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기도 해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침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급등이나 급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등을 방치하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서민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외환이나 주식시장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 1,400원 이상은 문제다. 그래서 이 1,4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겠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부양책을 쏟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특정 타겟팅을 정해서 무엇인가 시장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서울 아파트 가격 10% 일괄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규제를 쏟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집값을 많이 낮춰주는 정치인이 있으면 인기가 많아져서 뭐 국회의원에다가 뭐 대통령도 되고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적정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 시세는 29억부터입니다. 자, 근데 얘 분양가가 23억이었어요.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2배 넘게 올라갔죠. 그럼 사람들은 어느 가격까지 떨어져야 이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는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누구는 올해 입주장 수준이었던 23억이 적정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또 누구는 야, 이것도 버블이다, 10억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아니다, 10억도 아니다, 7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7억 이상 아파트는 다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적정 가격 판단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자, 일반인 무주택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 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정말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무주택자마다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보통은 내가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은 뭐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부동산 하락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일단 한번 급등한 가격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입니다. 한쪽 방향, 그렇게 급등했을 때는 개입을 하지만 그 개입한 이후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열, 한쪽 방향으로 과하게 쏠리는 것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승기에 부동산 대책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항상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부동산 대책이. 왜? 정부는 통계 확인 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자기네들이 보는 지표가 뚜렷하게 과열로 나와야 그때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장 과열 상황이 통계까지 반영되려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과열이 확인됐을 때 대책 준비까지 여기에 또 2, 3주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억 단위 상승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알아보려던 가격보다 5천에서 1억 정도 단기간에 올라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값은 좀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가 이런 집값에 어떻게 해놓고 살겠나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집값은 내려야 돼요. 3년도 안 돼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25평이 분양가 10억에서 24억까지 오는 건 문제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젊은 층을 위해서 쉽게 접근 가능한 가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25평이 24억이나 갑니다. 자, 그런데 맞은편에 현대 2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비슷한 면적인데 매매 가격이 9억 8천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또한 세대수적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5억 8천밖에 안 합니다. 4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빌라도 있습니다. 빌라는 3억 6천만 원부터입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자랑하죠. 5호선 9호선 이용 가능하고 아산병원 가까우면서 올림픽공원이라는 대형 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집들도 이런 인프라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에도 저렴한 주택은 많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특정 아파트가 비쌀 뿐이에요. 생각보다 서울에 4인 가족이 이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점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전망에 당위성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낮출 경우 나타날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금융시장 불안이에요. 은행은 부동산 대출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그 대출이 위태로울 때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급 위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설업 붕괴입니다. GDP의 건설업 비중은 8.1%고 관련 산업까지 보면 10%를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세수 펑크까지 나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기에다가 재정 불안까지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부담입니다.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집값을 낮추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하는 게 뭔가요?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택지 지정, 신도시 정책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도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맞춤 대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정부의 역할은요, 비싼 아파트를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분들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정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적정한 부동산 움직임은 세수 확대와 성장률 상승, 고용 증가 효과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위축할 때만 개입을 하더라. 이거는 다른 외환시장이나 증시의 개입 방식과 동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아파트 공급과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부가 어떤 특정 가격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